어둠이 짙게 깔린 부엌. 오래된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깬다. 낡은 식탁 위박 미숙. 60대 후반의 손이 불안하게 떨린다. 식칼은 한 손에 들린 사과 위에서 위태롭게 춤을 춘다. 그렁그렁한 눈으로 사과를 깎던 미숙의 손이 B급 붉은 피 한 방울이 희고 둥근 사과 위로 톡 떨어진다. 밑줄 악독. 손이 말을 듣지 않는다. 밑줄. 흐릿한 시야 너머벽에 걸린 낡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처진 아들 생일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인다. 삑 낡은 휴대폰 액정의 며느리 혜진세 글자가 섬뜩하게 떠오른다. 미숙은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며느리 혜진. 수화기 넘어 찢어질 듯한 목소리. 어머니. 지금 장난해요? 그 빌어먹을 돈 언제 줄 거예요? 말기 못 알아들어요? 치매 왔어요? 미숙의 손이 덜덜 떨린다. 식탁 위열당 측정기가 놓여있고 방금 찍힌 듯한 280이라는 숫자가 붉게 빛난다. 밑줄이 미친 숫자가 대체 언제쯤 내려갈까? 밑줄. 혜진. 쉬지 않고 쏟아지는 욕설. 내가 당신 아들한테 시집와서 이 고생을 하는데 당신은 편히 앉아서 돈이나 세고 있겠지.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이런 대접은 안 받았어. 미숙. 작게 쉰 목소리로. 혜진아. 나도 힘들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혜진. 비웃듯 몸? 이 나이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나 내놓으라고. 당신 그 썩은 집 팔아서 언제 나한테 줄 거냐고. 뚝 혜진이 전화를 끊었다. 미숙은 빈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다. 귓가에 혜진의 욕설이 맴도는 듯하다. 아까 깎던 사과를 내려놓고 미숙은 털썩 의자에 주저앉는다. 밑줄 아들 얼굴 보기가 미안해서 그저 며느리 말이라면 다 들어줘야 하는 줄 알았는데 밑줄 턱없이 갈증이 나 물을 벌컥벌컥 들이킨다. 늘 이런 식이었다. 며느리의 독한 말 한마디에 피가 마르는 듯한 느낌.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드는 거실. 미숙은 이른 아침부터 마루를 걸레질하고 있다. 찌릿허리에서 통증이 올라온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현기증과 피로감은 이제 익숙한 친구처럼 따라붙는다. 식사를 하려 해도 밥맛이 없었다. 밑줄 어쩌다 일이 되었을까? 밑줄 미숙의 눈에 낡은 가족사진이 들어온다. 앳된 얼굴의 아들과 환하게 웃는 미숙 그리고 젊은 시절의 남편. 아들이 어릴 적생일날 미숙이 직접 구워준 케이크를 앞에 두고 엄마가 최고 라며 한박웃음을 짓던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그 웃음에 온 세상이 다 자신의 것이라 믿었다. 달콤한 케이크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은 혜진의 그늘 아래 무기력한 가장이 되어버렸다. 일주일 후 동네 넷과 미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 문을 열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며칠 전부터 손발이 저리고 눈앞이 자주 뿌얘져서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 접수대 앞에 앉아 겨우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는 대기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초조하게 진료실 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간호사가 미숙의 이름을 불렀다. 의사 박미숙 어머님 혈액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미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의사,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혈당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습니다. 공복 혈당이 200이 넘고 당화혈색소 HbA1c도 8.5%가 나왔어요. 당뇨병입니다.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미숙, 경악하며 당뇨요? 제가요. 의사, 그동안 심한 갈증 피로감 시력, 저와 같은 증상은 없으셨습니까? 손발 저림은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밑줄 다 있었다. 다 있었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 밑줄. 의사, 스트레스 수치도 높아 보이세요. 당뇨는 식습관 운동 부족도 큰 원인이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도 혈당 조절에 치명적입니다. 어머님께는 지금 당장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약 처방과 함께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숙은 의사의 말을 들으며 혜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밑줄 결국 이 모든 것이 밑줄. 병원 문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저녁 미숙의 집. 미숙은 혜진에게 전화하려다 이내 포기했다. 어차피 돌아올 것은 욕설과 비난뿐일 테니.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도 시원찮았다. 밑줄,
내가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 밑줄. 한숨을 쉬며 밥상을 차리는데 또다시 혜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아들이 혜진에게 등 떠밀려 전화한 것이 분명했다. 아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엄마, 혜진이가 그러는데 집 파는 거. 언제쯤 진행되는 거야? 요새 많이 힘든가 봐. 미숙. 말없이 수화기를 꽉 쥔다. 아들. 엄마 괜찮아? 건강은 괜찮고? 미숙. 짧게. 괜찮다. 아들. 혜진의 눈치를 보듯 더듬거리며. 아응, 알았어. 그럼 좀 생각해보고 연락 줘. 전화가 끊겼다. 미숙은 숟가락을 놓았다.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다. 밑줄. 내 아들마저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 버텨야 하나. 밑줄. 귓가에 의사의 말이 다시 울렸다. 밑줄.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밑줄. 며칠 후 미숙의 친구 순자네 집. 미숙은 오랜 친구 순자를 찾아갔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미숙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혜진의 욕설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당뇨 진단까지. 순자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순자, 미숙의 손을 잡으며 미숙아 대체 네가 뭘 그렇게 참고 사는 거야? 네가 왜 그 며느리 욕을 다 받아내면서 살아? 네가 아프면 누가 알아준다고. 네 몸이 먼저지. 미숙,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생각하면 차마 못 그러겠어. 내가 돈이라도 쥐어주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순자, 단호하게. 웃기는 소리. 그건 너를 병들게 하는 일이야.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네가 가진 재산은 네 노후를 위한 거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며느리가 무섭다고 네 목숨까지 내놓을 셈이야? 순자의 따끔한 충고는 미숙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밑줄. 그래, 내 목숨은 내 것이지. 아들 며느리에게 줘야 할 것이 아니었다. 밑줄. 오래된 갈비찜 냄새가 친구의 집 부엌에서 풍겨왔다. 어릴 적 엄마가 해주던 갈비찜 냄새와 닮아 있었다. 그 따뜻한 냄새 속에서 미숙은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아주 작은 욕망을 느꼈다. 일주일 후 부동산 사무실. 미숙은 낡은 노란 봉투를 들고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었다. 퀴퀴한 종이 냄새가 났다. 미숙의 표정은 결연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미숙, 작게 집을 팔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 네? 박미숙 어르신 그동안 망설이셨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미숙, 창밖을 바라보며 제 남은 삶을 위해서요. 그리고 제 건강을 위해서요. 이젠 저부터 살아야겠습니다. 중개인은 미숙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더 묻지 않았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미숙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 땀 흘려 마련한 보금자리였다. 아들이 태어났고 자랐고 결혼을 했다. 모든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자신을 옥죄는 감옥과 같았다. 미숙은 부동산 사무실을 나서며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밑줄. 이제야 조금은 편해지는 것 같다. 밑줄. 그늘진 골목길을 지나 햇살이 쏟아지는 큰 길로 향했다. 2개월 후 작은 신축 아파트 단지. 미숙은 밝고 깨끗한 새 아파트에 짐을 풀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낡은 가구들을 옮기는 소리가 울렸다. 예전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고 깔끔했다. 며칠 전부터 혼자서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가구를 배치하며 미래를 그렸다. 더 이상 혜진의 욕설이 닿지 않는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는 푸른 나무들이 보였다. 신선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듯했다. 새로운 생활은 미숙에게 활력을 주었다. 당뇨관리 식단을 배우기 위해 보건소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매일 아침 단지 내 산책로를 걸었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다. 꾸준히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했다. 숫자는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자 불면증도 사라졌다. 3개월 후 보건소 당뇨교육 프로그램. 미숙은 보건소에서 열리는 당뇨병 환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녀는 또래의 다른 환자들과 함께 건강한 식단 조절법, 혈당 측정 노하우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 배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활력을 되찾아갔다. 밑줄. 이제는 정말 웃을 수 있게 되었다.
밑줄 교육이 끝나고 환자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을 때 맑고 상쾌한 공기가 그녀의 마음을 감쌌다. 혜진, 격분한 목소리로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집을 팔았다고요? 그것도 몰래? 어느 날 오후 미숙의 새 아파트에 불쑥 혜진이 들이닥쳤다. 아들이 간신히 혜진을 말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혜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미숙이 재산을 정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앙되어 찾아온 것이었다. 미숙, 침착하게. 혜진아 들어와서 앉아라. 혜진, 미숙을 노려보며. 앉기는 뭘 앉아요? 당장 집 판 돈 다 내놓으라고요? 내가 이 집을 상속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뭔데 멋대로 팔아요? 아들, 조심스럽게. 혜진아 엄마한테 그렇게 막말하지 마. 혜진, 아들에게도 버럭. 당신은 가만히 있어. 당신 엄마잖아. 당신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이 순간이 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찻잔을 내려놓는 미숙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혜진을 마주 보았다. 미숙, 혜진아. 이 돈은 내 노후와 내 건강을 위한 돈이다. 너희에게 줄 돈은 일부 정리해서 아들에게 전해주었으니 그걸로 알아라.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내 재산이고 나는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 혜진, 기가 막히다는 듯, 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신 못 차렸네. 당신, 당장 병원 가서 치매 검사부터 해봐. 내가 당신 아들 버리고 친정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숙, 고요하지만 단호하게. 나는 이제 너희 때문에 아프고 싶지 않다. 내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너희의 요구를 들어줄 마음은 더 이상 없다. 나는 이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혜진은 아무 말도 못하고 미숙을 노려보았다. 미숙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 단호함에 혜진은 그 어떤 욕설도 쏟아내지 못했다. 아들은 혜진의 손을 이끌고 미숙의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미숙은 조용히 창가에 앉았다. 밑줄 이제 정말 혼자다. 밑줄하지만 외로움보다는 평화가 더 크게 느껴졌다. 6개월 후 의사 진료실. 미숙은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깔끔한 옷차림에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밑줄 마음이 편해지니 몸도 따라오는 것 같다. 밑줄, 의사. 차트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 혈당 수치가 정말 좋아지셨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6.5%로 아주 안정적이고요. 이 정도면 약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뭘 드셨는지 얼굴도 훨씬 좋아지셨어요. 미숙, 미소 지으며 매일 운동하고 식단 조절도 열심히 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을 편히 먹었더니 모든 게 다 좋아지더라고요. 의사, 맞습니다. 어머님처럼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용기 있는 결정이 어머님의 건강을 되찾은 가장 큰 비결입니다. 미숙은 의사의 칭찬에 뿌듯함을 느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세상이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였다. 햇살도 더 따스하게 느껴졌다. 1년 후 미숙의 새 아파트 거실. 미숙은 거실에서 새로 시작한 그림 수업에서 그린 풍경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자신만의 색깔로 채워진 그림은 그녀의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아들이 가끔 찾아와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함께 외식을 했다. 혜진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지. 만미숙은 더 이상 그로 인해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 밑줄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결국 진정한 사랑을 지키는 길이었어. 밑줄, 흐르. 미숙은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당뇨병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그곳에는 그녀처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용기와 지혜를 나누고 있었다. 미숙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서 올렸다. 며느리 욕설과 당뇨 그리고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었다. 카메라 미숙의 미소 짓는 얼굴에서 천천히 멀어진다. 그녀의 눈빛은 강인하고 평화롭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쓴 END. 미숙의 이야기는 댓글창을 뜨겁게 달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녀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저도 어머니처럼 용기를 내고 싶어요. 저는 아직 망설이고 있는데 글을 읽고 힘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같은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미숙은 밤늦도록 그들의 댓글을 읽고 답글을 달며 새로운 유대감을 느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싸움이 아니었다. 이 세상에는 그녀와 비슷한 고통을 감내하고 또 이겨내려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며 때로는 조언을 건네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가 더욱 아물고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디지털 세상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의 의미와 역할을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이 홀로 밥을 먹지 않았다. 보건소에서 만난 당뇨 동료들과 함께 건강식 요리 동호회를 만들었다. 한 달에 2번 각자의 집에서 모여 제철 식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건강 정보를 공유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분위기도 이내 따뜻한 웃음꽃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식사 후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미술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미숙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관계 나에게 힘이 되는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친구들은 그녀에게 미숙 씨는 정말 밝아지셨어요. 전에는 항상 어딘가 어두운 그늘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침 햇살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미숙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자신감과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그림 수업 외에도 미숙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 강좌를 신청했다. 이전에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외에는 쓸 줄 몰랐던 휴대폰이 이제는 그녀의 세계를 넓혀주는 창구가 되었다.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법을 배우고 온라인 뉴스를 구독하고 가끔은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찾아 들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고 젊은 강사에게 질문하며 소통하는 것도 활력소가 되었다. 젊은 시절 오직 가족만을 위해 희생하며 자신을 돌볼 줄 몰랐던 그녀에게 모든 새로운 경험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듯한 기쁨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밑줄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까? 밑줄, 그녀의 몸과 마음은 완벽하게 회복되고 있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혈당 수치를 더욱 안정시켰고 더 이상 손발 저림이나 시야 흐림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녀의 내면에 깊이 박혀있던 불안감과 죄책감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더 이상 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았다. 아들이 찾아올 때면 따뜻한 밥을 함께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들은 예전처럼 눈치 보며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의 새로운 활기찬 모습에 놀라워하며 진심으로 응원하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 보기 좋으세요. 요즘은 훨씬 행복해 보여서 제가 다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미숙은 비로소 진정한 자식의 사랑을 느끼는 듯 했다. 혜진과의 연락은 여전히 끊겨 있었지만 미숙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세상은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했다. 미숙은 어느 날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들었다. 켜켜이 쌓인 먼지 속에서 발견한 낡은 글씨체는 젊은 날의 그녀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갓 결혼했을 때의 설렘 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쁜 남편과의 소박한 행복,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희미해져가는 자신의 존재감.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흐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미워하고 억눌러 왔는지 깨달았다.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라는 사회적 기대에 갇혀 정장나라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던 지난 세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음은 뼈아팠지만 그만큼 깊은 자유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찾아가는 건강 멘토로서 외로움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어르신들을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 주거 건강관리 노하우와 스트레스 극복 방법을 공유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며 용기를 얻었다. 박미숙 어르신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미숙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단순히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미숙은 동네 작은 카페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따뜻한 라테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단풍이 곱게 물든 가로수가 보였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렀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강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매일매일이 새롭게 피어나는 꽃봉오리 같았다. 늦게나마 찾은 삶의 의미와 행복. 미숙은 커피잔을 들고 창밖의 가을 풍경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삶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밑줄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있어야 했다. 밑줄